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1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분을 일부 되돌리고 끝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미국 시장은 오늘 밤에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되죠. 여기에 대한 이제 경계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작용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어저께 엔비디아가 중국의 H20를 납품하면서 공급하면서 매출액의 15%를 미국 정부에 반납하기로 했다는 이슈가 있으면서 반도체 지수도 좀 약간 흔들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7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시장 예상치로 봤을 때 6월보다는 상승률이 더 빠를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일부러 이렇게 해놓고 막상 뚜껑을 열면은 약간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더 빠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근원 CPI, 그러니까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3.0% 정도를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3%가 정말 넘어버리면 관세로 인한 지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해석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물론 그거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확실치 않은 그런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1일과 23일날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이 잭슨홀 미팅이라는 것은 8월달에 항상 있는데요. 전 세계의 중앙은행 총재, 재무장관들이 모여요. 그래서 거기서 그 다음 어떤 금리의 방향성을 확정짓거나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향후 연준의 어떤 금리의 방향성, 스탠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9월에는 0.25 BP 금 인하 가능성이 86.5%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또 이 부분도 봐야 되고요. 또 트럼프가 연준의 금리 인하론자 스티븐 미란을 일단은 또 이사로 투입을 했고요. 미셸 보만, 그 다음에 또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사람들이 또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변화가 생기는지가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스티븐 미란은 이번에 처음 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 회의가 전혀 없었죠. 회의에 참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내용을 바꾸지 못하겠지만 분위기적인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실적 발표가 있는데 테슬라가 2분기 실적 전망 긍정치가 나오면서 2.8% 오르면서 전기차들이 좀 시장을 주도해주는 흐름이 좀 있었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중국과의 관세 유전, 다른 나라하고는 전부 상호관세를 통보를 하든 뭐든 했는데 중국과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휴전을 또 90일 유예를 합니다. 연장해서 행정명령을 했네요, 오늘이요. 그래서 11월 9일까지 중국과 합의를 못 보는 이유는 중국이 더 이상 뒤로 밀리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중국과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상호관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생산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쪽에 중국 제품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중국이 원체 버티고 있죠, 그렇죠? 히토류 가지고도 엄청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히토류라는 것은 그 미국에 있는 방산품부터 모든 제품에 다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거를 꽉 쥐고 있으니까 미국으로서도 바로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유럽이라든가 일본이 좀 버텼다면 상호관세가 지금 15%는 밑으로 떨어졌을, 기본이 15% 이하로 떨어졌을지도 모르는데 유로존이라든가 일본 같은 데 많이 항복을 해버리는 바람에 일단 지금 관세 자체가 15%는 무조건 깔고 가는 상황이 됐죠. 우리나라도 지금 15%로 해서 플러스 알파가 됐는데 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확실하게 지금 확정이 안 되죠. 뭐냐면 미국에서 얘기하는 부분과 우리나라 얘기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지금 생기고 있어서 이 부분 아마 어느 정도 얘기를 좀 나눠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또 트럼프가 지역적 리스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협상 주재자 이런 어떤 느낌도 있었죠. 그래서 푸틴과 정상회담을 15일 날 알래스카에서 한다 그랬는데
트럼프가 딱 한마디 했죠. 이 자리는 탐색 자리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또 실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완전히 시장을,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안 하고 경제를 꽉 쥐고 있는 뭐 이런 형사. 물론 뭐 정치하는 경제를 쥐어야 되겠지만 너무 심할 정도로죠. 오죽하면 뭐 금은 관세가 없다 그래고 금값을 막 움직이는 막 이런 현상까지 나고는 도대체 왜 이런 이렇게 매일같이 입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경제에 부담되거나 경제를 흔드는 발언을 할까요? 정말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전에 일기 때도 그랬어요. 일기 때도 트윗을 통해서 매일같이 글을 썼습니다. 매일같이. 그것이 지금 그 당시에도 시장을 굉장히 많이 흔들었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무뎌지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적인 논리가 시장에 있어야 되는데, 시장은 또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좀 난감한 어떤 시장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좀 보면, 차트상으로 다우는 또다시 어저께 살짝 올라가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0.69%까지 올라서 종가 0.47% 오르는 듯 하다가 오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상황이죠. 계속 여기를 못 가요. 그쵸?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있고요. 근데 이제 후행 스팬이 캔들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확률적으로 위쪽보다 아래쪽으로 좀 기울을 수 있는 차트 모습이 다우에서 좀 나오네요. 나스닥은 아직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다우에서만 그런 모습. 근데 나스닥도 얼마 전에 고점이 나왔다 해놓고 어제 고점 잘 까주더니 결국 여기서 또 이렇게 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정체된 시장의 흐름이 미국에서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오르는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차트의 흐름, 뭐 이런 게 계속 보이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3,200을 올라오면서 지금 시장에서 공매도 잔고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4개월 만에 3배나 늘어났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그 공매도로 전면 금지가 풀린 게 3월 31일이에요. 그 당시에 그 전에 있었던 공매도가 3조 8,992억이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약 3배가 늘어났다는 거죠. 3배. 그래서 지금 뭐 10조대 돼요. 10조 7천억. 물론 시가총액 대비로는 크지가 않죠. 시가총액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근데 그 이유가 시장의 정체되어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 그러면은 결국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좋은 상황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공매도가 예전에 한참 힘을 쓸 때는 시장을 아예 못 가게도 했었어요. 물론 뭐 공매도가 쇼커버링 걸리면 또 주가가 더 뛰기도 하지만 확률적으로 못 가게 하는 그런 흐름이 더 많았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공매도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되고, 몇 개의 종목에 좀 많이 몰렸어요.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뉴스를.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대표주들 많이 간 종목을 주도주에다 공매도가 들어오고, 그 종목이 약간 흔들리면 이제 주변 종목 같이 흔들리는 그런 과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두 종목들에게 공매도는 많이 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조금 더 늘어나서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우리나라 수급에서 어저께 기관의 매도가 굉장히 컸죠. 어제 기관이 2,000억 매도하고 외국인이 2,600억을 샀어요. 근데 외국인이 선물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매매가 이루어졌었죠. 물론 프로그램은 또 어저께 1,900억을 매수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까지 우리나라의 시장에 들어오지 않던 개미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가는구나 하고 들어왔어요, 많이. 그런데 요 6거래일 사이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돈이 약 6억 달러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8천억 정도밖에 되진 않는데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시장에 대한 실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직은 시장에 박스권 나오는데, 박스권의 이유가 정부의 정책과 관련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증거거래세 같은 거, 양도소득 분리배당에 대한 과세, 그다음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그 50억에서 10억으로 줄인 거, 뭐 이런 것들이 개인 투자가를 떠나게 하는 뭐 그런 흐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도 개인 투자가가 시장에 별로 없으면서 기관과 외인만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뭐 싸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또다시 그 상황이 오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뭐 상황도 봐야겠죠.
그리고 아까 공매도의 그 대기 자금도 약 1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것이 공매도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이 시장 기대를 가지고 국내로 돌아왔다가 다시 서학개미로 변하는 그런 과정이 조금 있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